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허니쌤 이동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은 75번 후쿠시마 10주기에 대한 글을 공부하겠습니다. 고금숙 님이 쓰셨네요. 플라스틱 프리라는 말은 플라스틱을 쓰지 않는다. 쓰지 않는다라는 의미겠고요. 그런 일을 이제 펼치는 그런 운동을 하는 활동가로 이제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후쿠시마는 여러분 지명이에요. 일본의 동북 쪽에 있는 지역인데 여기에서 10년 전, 그러니까 2011년 3월 11일에 지진이 일어났고 지진으로 인한 쓰나미 때문에 사람이 많이 죽었고 또 더 큰 문제는 그 해안가에 있던 원자력 발전소가 지진 해일로 들어와가지고 정전이 돼서 냉각수가 공급이 안 돼가지고 그게 이제 폭발해서 방사능이 많이 유출되고 오염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사람이 살 수 없는 지역이지요. 왜냐하면 방사능이 너무너무 많이 높아서 눈에 보이진 않지만 방사능은 치명적이어서 면역력이 약해져가지고 여러 가지 합병증을 앓다가 이제 죽는 그런 끔찍한 무시무시한 그런 후유증이 있습니다. 자, 3월 11일에 즈음에서 3월 5일날 이분이 후쿠시마 10주기에 관련해가지고 말씀하고 싶은 게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자력 발전소와 관련 지어가지고 원자력 발전소가 더 이상 짓지 말고 있던 것도 신축하지 말고 새로 지으려고 하지 말고 있는 것도 단계적으로 점점 발전을 하지 말자. 단계적 축소하지 말자라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한편에서는 원자력 발전이 좀 싸잖아. 또 탄소 배출이 없잖아. 지구온난화에 기여하는 거라고. 이건 여러분들이 그동안 여러 칼럼에서도 쌤이랑 같이 공부한 적이 있었습니다. 빌 게이츠가 쓴 테라파워라는 거에서 차세대 소형 원자로를 만들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반박하는 그런 글도 공부했었고, 그렇죠? 그래서 발전 비용이 싸다는 얘기는 지금은 좀 이제 역전이 됐죠. 태양광이 기술 발전에 힘입어서 많이 발전 비용이 싸다고 하는데 근본적으로 이 원자력 발전소에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비용이 바로 안전 비용과 그 핵 폐기물 처리 비용이에요. 알다시피 원자력 그 연료를 다 발전하고 나면 핵 폐기물을 이 방사능을 계속 배출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거를 어떻게 처리할 수가 없어. 이 처리라는 거는 어떻게 폐기물 쓰레기를 묻든가 태우든가 해가지고 줄이는 그런 게 될 수가 없는 거야. 폐기물은 없어지지 않아. 그냥 영원히 그냥 잘 이제 깡통에다가 잘 집어넣는 수밖에 없는 거거든. 그래서 이런 비용 따지면 발전 비용이 그렇게 싸다고 할 수 없고요. 또 더 큰 문제는 한번 사고 나면 끝. 다시는 사람이 살 수 없고 재앙적인 수준의 파멸만이 있을 뿐입니다. 그 상세한 증거가 2011년 3월 10일에 있었던 일본 후쿠시마의 대지진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대안은 뭐냐? 그럼 전기 없이 살 수 없는 거 아니냐? 살 수 없죠. 전기는 꼭 필요합니다. 단 많은 기술 발전으로 신재생 에너지가 많이 대안이 되고 있다. 더 많은 투자를 하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또 우리 일상에서 전기를 좀 아껴 쓰는 건 어떨까? 이런 것들도 일상에서 전기를 아껴 쓰는 어떤 실천 이런 것들도 하면 좋겠죠, 여러분? 그래서 방을 나설 때 불을 끄고 나서는 것, 멀티탭 같은 데 보면 이제 불 켜지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끄고 하는 것이 어떨까요, 여러분? 가정 경제 도움도 되고 습관도 기르고 지구도 지키고 얼마나 좋습니까? 문제는 실천이죠. 자, 그 태양광 풍력 발전이 유력한 대안이고요. 그래서 이 4번은 인상 깊은 문장이야. 우리 다음 세대도 냉각수를 퍼부으며 인간의 시간이 아닌 우주의 시간을 견뎌야 한다. 어떤 의미일까요? 우주의 시간을 견딘다는 것. 본문에 나와 있으니까
이해해 보도록 하고요. 어휘는 두 개만 골라봤어요. 불야성을 이룬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밤에도 대낮처럼 밝은 거를 불야성이라고 합니다. 네온사인 휘황찬란하고 꺼지지 않는 불빛 날새도록 이렇게 있는 것을 불야성을 이룬다라고 합니다. 잠식하다, 침략하여 먹어 들어가다, 점점 이제 물이 스며들듯이 점점 뭔가 이제 쳐들어오는 것이죠. 불안이 내 영혼을 잠식했다. 뭐 그런 것들입니다. 주로 좀 이제 부정적인 의미로 좀 쓰입니다. 부정적 의미로 쓰입니다. 몇 년 전 나는 로마의 캄캄한 콜로세움 앞에 섰다. 콜로세움이 원형 경기장이죠. 하루라도 한식을 먹지 않으면 혀에 가시가 돋는 국뽕 입맛의 소유자로서 김치찌개를 얻어먹던 민박집 사장님과 함께였다. 그럼 로마의 떼돈을 벌어주는 콜로세움. 로마는 이제 이탈리아인데 이탈리아에 있는 로마는 관광 산업으로 유명하고 관광객들이 오면 돈을 많이 쓰니까 그렇다는 것이죠. 왜 음침한 돌무덤처럼 홀대받게 됐는지를 설명했다. 후쿠시마 사고 후 2011년이죠. 핵발전소 반대한다고, 핵발전소가 원자력 발전소예요. 반대하는 난리였어. 원전 못 짓지, 전기 약기라고 전기세 올리지. 결국 콜로세움 밝히던 야간 조명도 다 꺼버렸잖아. 그래가지고 야간 조명을 꺼버려서 이제 뭐랄까 음침하고 어두컴컴하게 된 거지. 사람들이 안 오는 거야. 뭐 그런 얘기 이해할 수 있죠. 그때 서울, 우리 대한민국 서울 남산 엔타워는 불야성이었다. 이와 대조적으로 전기를 펑펑 썼다. 전기를 펑펑 썼다. 이런 소리죠. 오는 3월 11일, 2011년 3월 11일, 어제네요. 지났네요. 동일본 대지진이 일어난 지 10년째 되는 날이다. 당시 대지진으로 전력이 끊기자 발전소의 핵연료가 녹아내리고 폭발했다. 일본은 핵연료를 식힌 냉각수를 바다는 태평양이죠. 내다 버리기로 했는데 하필 일본과 가까워서 우리도 방사능에 오염되게 생겼다. 후쿠시마 사고 때 방출된 오염수는 1년 만에 동해안에 도달했다. 그러나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더니 후쿠시마 사고도 50층 아파트가 된 잠실의 뽕밭처럼 잊혔습니다. 근데 이렇게 잊을 수 있어도 방사능 오염은 그대로죠. 이건 우리의 굉장히 눈앞에 다가온 굉장히 큰 위협이라고 봐야 됩니다. 핵분열 에너지는 인간이 끄지 못하는 우주의 불 같은 겁니다. 꺼지지 않아요. 반감기라 그러잖아요. 보통 몇만 년, 몇백 년 그럽니다. 몇백 년, 몇만 년 막 그렇습니다. 도저히 우리 살아생전에는 이 방사능의 어떤 그 위험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폭발하지 않도록 애꿎은 냉각수가 바닷물이에요. 차가운 바닷물을 막 붓는 거죠. 왜냐면 이게 뜨겁거든. 부으니까 뜨겁잖아. 이걸 폭발하지 않으려면 차가운 물을 막 붓는 거야. 그러면 이 냉각수를 부으면 냉각수도 방사능에 오염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 물도, 이 오염된 냉각수도 깡통에 담아서 보관해야 되는 거야. 이게 지금 일본에 수만 개가 있다고 합니다. 상상해 보세요. 시간이 가기를 기다릴 수밖에 없다. 우리 다음 세대도 냉각수를 퍼부으며 인간의 시간이 아닌 우주의 시간을 견뎌야 한다. 우주의 시간, 상상할 수 없는 긴 시간, 매우 몇만 년, 몇십만 년 이렇게 되는 거니까 상상할 수 없는 긴 시간이죠. 근데 여러분, 이게 지금 일본에서 하나 터졌잖아. 근데 우리나라에 막 터진다거나 중국에 터진다거나 원자력 발전소를 많이 짓고 있고 운전하고 있는데 막 터지면 어떡하지? 그럼 걷잡을 수 없겠지. 그때는 지구가 망하는 그런 정도까지 가는 거야. 없어지지도 않고. 그래서 이런 문제가 심각해서 전 세계적으로는 많이 핵 발전소를 좀 이제 없애자, 감축하자라는 그런 운동이 이때 후쿠시마 사고 이후 많이 벌어졌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런 논의가 좀 됐었는데 잘 안 됐었죠. 자, 올해 전기의 고지상목이 좀 달라졌다.
들쑥날쑥한 연료비 변화를 전기요금에 반영하고 전력량 요금에 포함됐던 기후환경 비용을 분리해 표시한다. 이제 고지서에서 신재생 에너지와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 비용 같은 기후환경 비용을 확인할 수 있다. 원전 지지파는 원자력발전소를 이제 찬성하는 파는 신이 나서 원전 닫다더니 꼴 좋네, 결국 전기세 올랐다라는 뼈 때리는 말을 했다. 원자력발전소를 이제 전기를 안 쓰면 다른 데서 좀 전기가 좀 아직은 좀 비싸겠죠. 맞다, 나님 돌직구가 좋다. 싼 전기 팍팍 쓰면서 원전 짓고 싶으면 국회의사당이나 강남 타워팰리스 앞에 지어라. 좀 비꼬는 겁니다. 왜 죽어라 자기 동네에는 안 된다 하는지 다들 알지 않나? 그렇죠? 이런 것들을 이제 님비 현상, 님비. 우리한테 필요하지만 내 뒷마당은 안 돼. Not in my backyard의 줄임말이 님비 현상이죠. 이거는 이기주의입니다. 이기주의. 난 로또 맞아도 원전 100km 이내에는 투자 안 할 작정이다. 혹여 사고가 나면 일대 부동산 가치, 땅값은 폴란드 망명정권의 지표처럼 휴지가 된다. 비유 항고입니다. 비유. 후쿠시마가 그 증거다. 2019년 발전원별 구입단가 중 원자력이 가장 싸고 신재생 에너지가 가장 비싸다. 전기세 발전 단가에는 비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이런 비용. 여기서 이런 비용은요. 이런 비용은 어떤 안전비용 혹은 뭐 여러가지 어떤 그런 폐기물 처리 비용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이런 게 포함되어 있으면 원자력이 가장 비쌀 수도 있습니다. 이런 걸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전은 보험회사가 가입 자체를 거부하는 산업이다. 왜 가입을 거부할까요? 위험하니까 거부를 안 하는 거예요. 낫다 하면 천문학적인 보상금이 되니까 아예 그냥 보험을 안 받아주는 거야. 그리고 굉장히 위험한 산업, 보험을 거부하는 산업은 굉장히 위험한 산업이라는 뜻입니다. 위험한 산업 뜻이고, 그래요. 2014에서 17년을 제외하면 2005년부터 현재까지 전기세가 원가가 높은 적이 없다. 우리나라는 전기세가 굉장히 싼 편이에요. 근데 전기세가 싼데 이게 산업용과 가정용 있잖아. 이를 구분해서 산업용이 더 싸고 가정용은 좀 그만큼 더 비싸. 그래서 이제 뭐 돈 많이 버는 이제 기업들한테는 더 싸게 주고 원가보다 그거를 이제 우리 같은 일반 가정한테 좀 더 많이 전가하는 그런 문제도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 중국산 냉동 고추를 수입해 값싼 전기로 말려 비싼 값에 팔았는데 고추 시장이 45%까지 잠식하는 처먹어 들어가는 상황이 벌어졌다. 이거는 문제죠. 좀 비싸도 안전한 신재생 에너지를 쓰겠다. 태양광 발전소를 짓자. 전기세 올려도 감당한다. 버틸 수 있다. 괜찮다는 핵분열처럼 폭발하는 시민의 에너지가 없다면 답도 없다. 이런 시민 에너지가 있어야 한다는 거죠. 대한민국은 이미 국토 면적당 원자력 밀집도가 세계 1위예요. 이런 데서 사고 났다 하면 끝장이라는 겁니다. 대만은 99% 공사를 완료한 원전을 폐쇄했고 독일은 100% 완공한 원전 운행을 중단시켰어요. 우리도 이렇게 하자는 겁니다. 시민 수만 명이 멜트다운급의 뜨거움으로 탈핵을 요구했다. 핵발전소를 벗어나는 겁니다. 탈핵. 요구했다. 한겨울 거리를 점령하고 핵폐기물 수송로에 들어눕고 에너지 농부협동조합을 만들었다. 후쿠시마 10주기 베란다 태양광의 먼지를 쓸고 에어프라이어 전원을 뽑으며 곱씹는다. 전기를 좀 아껴 쓴다는 거죠. 태양광 이제 쓴다는 거죠. 가정용 뭐 미니 태양광 많이 있거든. 전기는 눈물을 타고 흐른다. 이것도 주목할 만한 문장인데 여러분이 앞에다가 정리 한번 해보세요. 원전에서 생산한 전기를 서울에 보내는 초고압 송전탑, 이게 776만 5천 킬로볼트, 엄청난 전압이거든요. 밀양, 경상남도 밀양 지역의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송전탑을 이제 반대했었는데 결국에는 세워졌죠. 헬멧 피를 흘리며 한 말이다. 이것도 나중에 이제 할 얘기가 많이 있는데, 즉 우리나라 이렇게 있잖아. 여기 지역에서 핵발전소를 세워서 수도권이나 남부 쪽 도시로 보내는데 송전탑을 이제 세우는 거야. 그런데 그게
너무 좀 비인간적으로 세워지는 거지 제대로 땅도 보상도 안 되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밀양 지역의 어르신들이 많이 투쟁을 많이 했었어. 그렇지만 지금은 다 세워졌고 좀 안 되게 됐지. 나중에 할 얘기가 좀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러분 후쿠시마 10주기라는 글에서 우리가 익숙히 다뤄왔던 원자력 발전 혹은 재생에너지 또 지구온난화, 기후위기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게 하는 그런 글이었습니다. 여러분도 많은 도움이 되었으리라 믿고요. 자, 도움 되셨으면 좋아요, 구독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할게요.